뭐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이 워낙에 또 이슈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잠잠해질까 하면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러면 꼭 저희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 외국인 프랑스 학생들도 그렇고 또 뭐 각국의 학생들이 저희가 조금 친해지면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가이드는 줘요. 토요일에 그 생활청화로 가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 네, 김정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국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정국 씨가 프랑스에 3년 반을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근데 이제 3년 반이라면은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3년 반 유학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좀 아직 좀 일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1년밖에 안 있었는데 몰타에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정국 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엄청 많이 말한 것 같은데. 그래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번에 장육 씨랑 영상을 찍을 때 융성 자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정국 씨도 프랑스에 있을 때 그런 걸 좀 그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 유학 쪽으로 나갔었다 보니까 건축 쪽 공부를 하잖아요. 뭐 그쪽으로 검색도 많이 하고. 네네. 뭐 그래서 그런지 건축 관련 자료를 좀 검색을 해서 뭐 CD나 그런데 써서 제출을 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건축만 자료를 수집한 건가요? 거의 뭐 10번 중 9번은 건축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가 김정은이 갓 올라왔을 때거든요. 김정은이 갓 올라와서 제일 많이 한 게 또 평양시 이제 그렇죠. 바꾸기였잖아요. 네네네. 뭐 창정거리, 뭐 네. 과학자 거리 엄청나게 네. 세웠잖아요. 네. 거기에 필요한 어떤 레퍼런스들을 좀 가져와라 라는 내용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문수 물놀이장이다, 뭐 새롭게 한다. 그런데 뭐 그 관련한 기술들이 엄청날 거잖아요. 뭐 방수 기술이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본인의 역량껏 찾아서 뭐 1인당 뭐 CD 한 장을 만들어 와라. 근데 CD 한 장이 한 700-800메가라고 했을 때, 메가바이트라고 했을 때 그 정도를 자료를 찾아와라. 근데 아시겠지만 영상은 용량이 금방 차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서들, PDF 문서 같은 거는 하나가 막 1점 몇 메가, 막 많아야 10메가. 그 PDF로 그 몇백 메가를 채우려면 그런 문서를 막 수십 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귀찮고 잘 모르고 내 공부도 바쁘고, 그리고 뭐 요가 시간이 있으면 뭐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그걸 찾고 싶겠어요. 뭐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유튜브로 뭐 예를 들면 뭐라 검색하는 거죠. 그 찾아오라고 한 거 검색하면 뭐 그럴듯해 보이는 뭐 과학기술 뭐 영상이라든가 소개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다운받아 갖고 그건 뭐 한두 개면 금방 차거든요. 그렇게 뭐 제출하고 그랬었죠. 근데 생각보다 그걸 꽤 자주 했어요. 1년에 한 3번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 중에 이제 한국 관련된 자료들도 포함이 되긴 했었나요? 한국 자료는 못 쓰죠. 뭐 써요?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요? 아니 뭐 이제 한국의 어떤 정보라든지 뭐 건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 굳이 거기는 출처를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일단 한글로 된 자료는 당연히 그건 안 되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어차피 그 뭐 프랑스어로 됐다고 해도 그걸 번역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번역을 안 하죠. 번역을 안 해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양도 방대한데 그걸 어떻게 번역해요? 그냥 저희는 뭐 비슷해 보이는 거 찾아서 그냥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뭐 물론 뭐 거기에 뭐 한국도 선진국이니까 뭐 한국의 어떤 기술들이 소개되거나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뭐 그걸 깐깐히 다 읽어보고 제출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보냈다는 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유학생들한테도 시키는데 외교관들 있잖아요. 뭐 참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 과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 현지 지인들도 많고 자기 대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랑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구글링 끝 이건데 그분들은 좀
뭐 그 분야에 뭐 모르겠어요. 뭐 문의를 하는지 아니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뭐 요즘엔 구글링만 해도 다 나오니까 뭐 얼마나 정보니. 아, 근데 솔직히 너무 귀찮았어요, 그거. 잘 알지도 못한데 그걸 자꾸 해오라 해갖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 보면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북한 정권도 유학생들이 나가서 어쩌다 보면 한국 애들이랑 부딪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도 했을 거고, 어땠는지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을 봤을 때 뭐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봤을 때, 솔직히 우리는 같은 민족, 그러니까 북한에 살 때, 내가 북한 사람이었을 때 보면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다르거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는지, 어떤 점이 좀 특별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먼저 한국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하라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뭐 아예 뭐 엄청나게 절대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하진 않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북한이 워낙에 또 이슈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잠잠해질까 하면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러면 꼭 저희한테 그걸 물어봐요. 뭐 그 외국인 프랑스 학생들도 그렇고 또 뭐 각국의 학생들이 저희가 조금 친해지면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가이드는 줘요. 토요일에 그 생활청화로 가면 실례를 들어서 핵실험을 했다고 해요. 만약 주변 사람들이 핵실험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피하거나 조선중앙통신 그 사이트 거기에 나오는 대로 뭐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가이드는 줘요. 저는 뭐 보통 피하곤 했었는데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주 결연하게 싸우는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 같은 동족,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뭔가 더 다가가지 못하겠는 그런 게 있었죠. 압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그러한 종지적인 이슈 뭐 이런 게 이제 터지면 그럴 때는 좀 많이 더 긴장되는 거죠. 서먹서먹해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되면 또 괜히 북한 학생, 남한 학생들도 뭔가 서먹서먹한 느낌?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 때는 잘 지내긴 하나요? 잘 지내지는 않고 그냥 매너만 지키는 거죠. 막 안녕 뭐 인사 이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나가다가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 뭔가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일부 그 북한 유학생 제 친구들 중에 한국 학생들을 향해 뭐 적개심을 약간 표출하는 애들이 가끔은 있었어요. 한둘이 꼭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저게 저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잖아. 그 정부 간의 그 문제인데, 그렇죠. 두 국가 간의 네, 문제인데 네. 그걸 왜 저 한국 사람들한테 표출을 굳이 하려고 할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분위기가. 그럼 어디 가나 어떠한 조직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한들이 희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되게 자기는 원칙적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뭐 성향 차이니까.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요. 뭐 각국의 뭐 외국인들이라든가 뭐 한국인들, 네네. 한국 사람들 뭐 볼 때 어땠냐, 상상했던 거랑 실제 모습이 어땠냐. 전 그게 되게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신기했고. 일단 한국 사람들부터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단 때깔이 좋아요. 진짜. 특히 여자분들은 정말 잘 꾸며요. 네. 그렇죠. 여자분들이 머리를 진짜 뭐랄까 네. 그 뭐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 영양 준다고 하나요? 뭐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머리결이 되게 좋고 많은 분들이 염색을 하셔요. 피부도 되게 뭐랄까 반들반들하고. 그렇죠. 잡티 기미 이런 게 별로 없고 요드름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맞아요. 근데 또 외국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프리하거든요. 아침에 나오면 막 금방 자다 일어난 것이 머리 이러고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한국 여자분들은 굉장히 잘 꾸민다. 되게 깔끔하고 단정하고 예쁘고 이걸 신경 쓰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특징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되게 한국 여자들 예쁘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예쁘구나. 뭐 예쁘게 하고 다니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옷을 되게 잘 입지 않나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옷 잘 입어요. 네. 특히 겨울 같은 때 보면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후드티, 막 후드 집업, 막 패딩 이런 거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으로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좋은 그 재질의 디자인 예쁜 뭐 외투, 코트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소비 수준이 높나 보다. 그 이제 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컬러 매치를 이제 되게 잘 하고, 그리고 뭐라 할까, 되게 세련되게 잘 입는다. 저는 솔직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멀타에 있을 때는 진짜 꽃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꽃바지 좋죠. 왜요? 꽃이 그려져 있는 바지, 반바지. 꽃이 그려져 있는 반바지. 그런 걸 입고 다녔었거든요. 하와이 그리고, 느낌 나게. 네, 그리고 위에도 이제 민소매인데, 민소매 블라우스인데, 뭐 점박이, 뭐 꽃 그려져 있는 거, 막 그런 걸 거기 멀타에서는 입고 다녔었어요. 근데, 거긴 더운 곳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남한에서도 입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나름 아끼던 옷들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랬어요? 다 버렸죠. 다 버리고, 여기서는 아예 그런 옷차림, 뭐랄까, 그렇게 입으면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옷차림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젊은 친구들은 전혀 안 입는? 지금 입으면 거리에서 딱 눈에 띄는. 그게 좋은 거죠. 눈에 띄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그게 잘 입는 사람들은 눈에 띄면서 되게 멋있다 이런 게 있는데, 정말 패션 테러. 그땐 정말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진짜로. 네, 근데 그 국정원 조사관님은 정말 점잖게도 역시 평양 애들이라 그런지 옷을 잘 입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돌려가셨네. 부끄러워요. 여기 분들 너무 옷을 이때 잘 입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뭐 그렇게 옷을 완전 잘 입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피부 얘기도 하셨는데, 많은 탈북민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다른 데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역시 피부에서부터 다르다. 그거는 정말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2년 있다가 북한 방학 들어갔다 다시 프랑스 나왔잖아요. 그 방학 들어갔을 때 평양에서 탁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피부가 다 까만 거예요. 그래서 그땐 확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뭐 대중교통도 잘 안 돼 있고 뭐 선크림 이런 것도 좀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햇볕 속으로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타는구나를 그때 확 체감했어요. 진짜. 그 얘기를 할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그 요리 전문대를 다닐 때 졸업학년쯤에 6개월 정도 행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리랑 비슷한 저도 했어요. 네, 거기 참가했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막 햇빛 받으면서 훈련 받잖아요. 경축이 아예. 경축이 아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모자를 쓰고 막 그래도 다 탄 거예요. 얼굴이 엄청 타고 그 광장 바닥이 이제 막 올라오는 빛이 요래도 타요. 반사되는 그런 바닥이다 보니까 엄청 타고, 그래서 새까매진 데다가 그때 선크림이 뭐 어디 있어요. 선크림도 모르고 살 때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새까매진 데다가 그래도 아침에 이제 화장하고 나오면 직하고 되는 거죠. 뭐 그냥. 아니 그냥 여기는 이제 뭐 선텐 이런 것도 하잖아요. 태닝이라고 하나? 태닝. 뭐 그런 거 태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약간 구릿빛으로 멋있게 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랄까 광택이 하나도 없고.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기름지게 타야 되는데 뭔가 거기다가 이제 비비크림 바르면 약간 오후쯤 되면 얼굴빛 색깔이 가지 색깔처럼 비비크림이 뭐예요, 근데? 그냥 이제 바르는 거. 뭐랄까 이거 그 북한으로 지금 삐아크림이라고 했던 거. 뭐 이렇게 커버하는 크림이에요. 네, 피부 색 보정 뭐 이런 거. 그 이제 화장할 때 바르는 그거 바르면 그걸 또 바르네요. 발랐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는 매일매일 화장하는 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데요, 그 화장품이? 피부 색깔이에요, 그냥? 피부 색깔이죠. 근데 피부 색깔. 종국 씨도 그때 결혼식 할 때 발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 톤 이게 이렇게 수정하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바르면 피부가 하얘지고 그 채로 이제 하루 종일 유지가 되잖아요. 이제 잡티가 다 가려지고 뭐.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너무 탔는데 화장품이 잘 들어가질 않아서, 화장품도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이러다 보니까 어우쯤 되면 이제 피부 색깔이 가지 색깔로 쑥 변해가지고. 여기는 화장품도 너무 좋으니까 피부 안에 쫙 흡수가 되고 이제 같이 잘 먹혀 들어가는데 안 그랬던 거죠. 거기서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다른 외국인들은 어땠어요? 외국인들을 가장 다양하게 만나봤던 건 아무래도 오하건이었는데 프랑스 오하건이었는데 뭐 일본 사람도 있었고 미국 사람, 뭐 덴마크였나? 그 사람도 있었고 대만도 많았어요. 대만도 많았고 아랍도 있었고 인도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인도도 있었고 뭐
진짜 많았어요. 꽤 많았던 게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일본 사람들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특히 여자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쪽 친구들을 보면 뭐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게 아주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용감하고 뭔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랬어요. 나는 내 주장을 꼭 말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마저도 느껴질 정도로 자기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강했고 좋게 말하면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